특히 그 칭찬에 숨겨진 힘, 또 과거 경험을 에너지로 만드는 법, 그리고 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지, 네, 여기에 딱 집중해서 핵심만 뽑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떤 기제들을 좀 이해하면요.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어떤 행복감, 웰빙을 높이는데도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뭐랄까, 일상의 여러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꽤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죠. 진짜 주변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장점 잘 찾아내고 칭찬 한마디로 분위기 확 살리는 분들. 근데 저는 제가 하려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뭐랄까 진심으로 들릴까? 괜히 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칭찬 좀 망설여지시나요? 음, 칭찬을 좀 주저하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보일까봐? 아니면 괜히 아첨처럼 들릴까봐? 그런 걱정들이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칭찬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할지는 생각보다 훨씬 낮게 평가하고요. 반대로 어색함, 이건 또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거 진짜 의외인데요? 그럼 우리는 칭찬 효과를 스스로 좀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거네요. 단순히 뭐 겸손해서 이런 차원만은 아닌 거군요. 그럼 이 장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잘했네. 이 정도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 정말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짚어서 묻는 거죠. 이게 그냥 칭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자연스럽게 열어주고 이 사람이 진짜 내 노력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상대방 노력에 대한 진짜 관심. 그렇군요.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좀 더 효과적인 칭찬법? 네, 특히 좀 강력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건요.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행동을 딱 포착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막 동료를 돕는 걸 봤어요. 그럴 때 아까 그렇게 슬쩍 도와주는 모습 보니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효과적이냐면요. 그게 의무감으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자율성을 느끼면서 내적 동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 아하,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알아봐 주는 거. 그게 포인트군요. 여러분 혹시 칭찬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긍정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해도 자꾸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칭찬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은 흐름인데요. 현재를 위한 에너지를 또 과거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요즘 뭐 복고, 뉴트로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옛날 사진 보면서 막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정말 신기했던 게 그냥 즐거웠던 기억뿐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소위 빡셌던 군대 시절 같은 거 그런 힘든 경험조차도 되게 즐겁게 이야기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게요. 과거를 돌아보는 게 단순한 그리움, 향수 그 이상이거든요.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긍정적인 과거 경험, 특히 함께 뭔가 힘든 걸 이겨냈거나 성취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현재랑 미래에 엄청난 힘이 돼요. 지금 느끼는 어떤 심리적 고통을 좀 덜어주기도 하고 협동심을 높여주고 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효능감 있잖아요. 그걸 막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실패했더라도 했던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그때 해볼 걸 하는 그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크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진짜요? 실패했어도 해본 게 낫다. 와, 그럼 그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선배가 되지 않으면서 과거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존중이랑 연결인 것 같아요. 우선 현재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노력을 좀 알아주는 태도,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당신 나이 때 나는 이 정도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요. 먼저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잘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 그때 같이 일했었지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이뤄냈던 경험, 그런 스토리를 나누는 게 훨씬 좋죠.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땐 나도 솔직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 내가 모든 걸 다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 이것도 세대 간의 벽을 좀 허무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배 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랑 또 젊은 세대가 지금 마주한 새로운 고민들, 이 둘 사이의 어떤 존중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는 뭐랄까, 과거랑은 또 다른 종류의 어쩌면 더 복잡한 문제들? 예를 들면 이미 발전한 사회 안에서 자기 길을 막 찾아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잖아요. 반면에 선배 세대는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 특히 같이 협력해서 위기를 넘겼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강점을 존중할 때 세대를 넘어서는 진짜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과거에서 힘을 얻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또 이어지네요. 특히 뭐 팬데믹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큰 스트레스 상황은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뭐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이 변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거나 공격성이 늘기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아이들의 그런 변화를 딱 마주했을 때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아이가 변했어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또는 사실 내가 변했어요. 이 의미가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 무슨 슈퍼맨이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이 나도 좀 버겁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좌절이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자율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부모 자신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어른들 생각보다 훨씬 더 상황을 민감하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냥 뭐 별일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기보다는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한 대화가 진짜 중요해요. 부모 자신의 감정을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좀 공유하면서 이런 상황이라 엄마 아빠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드네. 너는 어떤 기분이 들어? 이런 식으로요. 아이랑 내가 심리적으로 같은 배를 탔다. 우리 같은 편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 같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 볼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파트너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하나. 아이들에게는요, 장난이랑 놀이가 필수예요. 이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공감했어요. 뭐 층간소음처럼 진짜 문제가 되는 걸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막 마음껏 뒹굴고 장난치고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 좀 격려해 주는 거, 그게 필요하겠네요. 네, 놀이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사회성 발달에도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또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심리학적 통찰들을 살펴봤습니다. 칭찬의 진짜 효과를 알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법, 특히 그 의도치 않은 긍정적 행동을 알아봐주는 힘, 그리고 과거에 함께했던 기억을 미래 에너지로 연결하는 지혜, 또 어려운 시기에 자녀와 솔직하게 소통하고 놀이를 통해 지지하는 방법까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만들거나 아니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뭐 동료에게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인 칭찬 한번 건네보기, 아니면 가족과 함께 즐거웠던 옛날 추억 이야기 나눠보기, 혹은 자녀와 잠깐이라도 감정을 나누는 대화 시간 갖기,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훨씬 큰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